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가장 큰 상승폭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 한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3%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의 스텝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는데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는 연준이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면 물가는 잡지 못한 채 또 고금리의 고통만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채권 시장은 굉장히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영 마스터님 그리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만에 또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또 코로나 환자가 또 다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주 또 그죠? 또 코로나 증가세와 더불어 이번 주 S&P 500개 기업 중에 한 150개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테슬라가 뭐 예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요동을 또 치겠죠. 또 거기에다가 또 GDP 3분기 속보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PC이죠, PC, 그죠? 세인 소비 지출. 저번에 피폐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도매 물가 지수죠. 그거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어서 PC는 또 소매 물가 지수입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상당히 사뭇 기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제 뭐 연말이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연말에 좀 즐겁게 좀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연준의 또 어떤 속도 조절론 얘기들, 어쨌든 훈풍 입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해영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어떤 게 위험하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걸로 보여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를 꺼낼 거예요, 시청자분들에게. 미국이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일 문제가 미 국채예요. 미 국채가 지금 혼란을 굉장히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드러나고 어떤 연착륙에 대한 의도 자체를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다소 반등이 나왔던 거는 연준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을 왜 시사하냐, 이게 포커스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 국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오늘 좀 센 발언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 TV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줄 수 있는 끝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집중 꼭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마스터님이 또 굉장히 다른 온도차로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들어온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에도 접어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장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미국 증시 그죠? 네. 아까 이제 초기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핫 이슈가 그죠? 목요일이죠. 그죠? 정말 빅데이입니다. 빅데이 그죠? 네, 상당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랠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까지 현재까지 그죠? 3일 연속 랠리인데 자 우리가 여름에 이제 서머 랠리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죠? 한 20일 가까이 상당히 랠리를 보여줬죠. 이번에도 과연 이제 서머 랠리가 아니라 가을 랠리, 어텀 랠리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결론은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10월 달에 이제 베이직이 또 공개가 됐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또 시청자분들 모르시니까. 자, 이렇게 FOMC가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베이직이 무조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순서입니다. 순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 5개로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9월보다 더 비관적인 어떤 전망들을 제시했다가 이제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게 바라반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전체적입니다. 9월 달부터 일부 지역에 이제 국한됐는데 자, 이제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15번이나 언급을 했다는 게 또 한 번에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에서 수요와 악화.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천명 마스터님이 이제 첫 인사말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물, 30년물, 2년물 계속적으로 이제 4%가 넘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10년물하고 2년물이 그죠? 3개월 연속 7월 달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거는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침체가 온다는 얘기죠. 자, 7월 달까지만 설마 오겠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4월 초에 그죠? 잠깐 역전이 보였어요. 그죠? 자, 그럼 6개월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근접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리를 보면서도 상당히 지금 미국 어떤 증시 시장이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실히 또 베이직에서 그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에 대한 악화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또 세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네 번째로 그죠? 경기 침체 우려로 임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지금 상황이. 왜?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번 달에 뭐 이제 그 CNN인가요? 거기서 뉴스에 나오기를 자, 미국 시민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일단은 어떤 돈들을 계속 저축을 하는 상황까지 지금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어떤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 임금 인상을 이제 노동자는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근로자는. 자, 물가가 너무 뛰고 있으니까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 뭐 당연한 얘기죠. 기업 입장에서 뭐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네 번째로 또 베이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또 이제 이 제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건데, 자, 경기 침체가 되니까 일단 제조 어떤 이제 매출이 이제 아무래도 악화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3분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150개 기업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뭐 실적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뭐 초창기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금리로 인해서 덕을 좀 봤지만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2분기보다는 이제 좀 못하게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엔 실업률 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전도표에도 저번 달에 그죠? 9월 달에 전도표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내년 가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4%대까지 갈 것이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돈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좀 자제를 시키다 보면 물가가 자연적으로 낮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5가지로 총망라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거는 뭐 다들 뭐 매스컴에 다 보셨겠지만은 자, 12월 달에 0.5%. 이게 불과 저번 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그죠? 12월 달에 예상치를 자이언트 때 0.75로 이제 한 60%, 65%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요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그죠? 일단 0.5% 빅스텝이죠. 이제 여기에 지금 무게를 실으면서 오늘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 이걸 고민을 하면서 야,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자, 속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슨 속도냐? 자, 인상폭에 대한 속도냐? 아니면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속도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정확히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인상폭에 대한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잭슨홀 밀집 때 파월 의장하고 또 미니애폴리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시장과 다르게 지금 연준은 열심히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 매일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데 왜 증시가 자꾸 올라갈까? 상당히 불쾌한 감을 표현을 또 연출을 했고, 근데 파월 의장이 지속적인 어떤 고통을 경기 침체,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정을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2%가 보일 때까지 그죠? 강행하겠다는 얘기는 지금도 ING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무조건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뭐 0.5%나 0.75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럼 최종 종착역은 미니멈 4.5%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중에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만약에 4.5% 미니멈 가게 된다면 지금 현 시가에서 현재가 가격에서 그죠? 한 15%에서 20% 정도 더 하락이 연출이 될 상황이 보여질 수 있겠다.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결국엔 어텀 랠리는 오히려 여름 서머 랠리보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겠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 끝은 보입니다. 끝은 지금 거의 종착지에 다 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실해 봅니다. 예, 오늘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베이지북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또 가을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회의에서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저희 해왕 마스터님은 오늘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세요? 어렵죠. 네. 이제 앞서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험 펀드, 증한 펀드. 네.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긴축을 하는데 채권을 다시 사들인다. 이게 무슨 구조지? 재밌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있고.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증시가 이제 속도 조절론에 다소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속도 조절론. 네. 그럼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나올까가 중요한 거예요. 예. 최근에 증시가 상승 반등을 다소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상승이 좀 다소 제한적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예, 일단 제 얘기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예측이 중요한 거고. 저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냐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다음 달에 물가를 확인을 미리 해보자면 또 높게 나올 게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 왜 속도 조절론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에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 거니까. 저는 여기서 원초적으로 질문을 먼저 꺼냈어요. 제 자신에게.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재밌는 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스탯이 다소 눌리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75bp에서 50bp로 변경되고 12월 기준이죠. 뭐 11월 3일은 75 확정입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내년도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 완전히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경향이 커요. 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최종 금리가 더 이상 진화를 하냐 안 하냐. 여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저점이 나올 텐데 속도 조절론이 지속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 그 속도 조절론이 왜 나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엄청 끼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원인은 단순해요. 미 국채 금리가 높아서예요. 미 국채 금리가 높아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갈까라고 판단한다면 단순해요. 미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미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제일 문제가 미국이 채무자인데 국채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느 시각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핵폭탄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이거 핵폭탄입니다. 이게 아마 추후에 빅숏을 야기할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유동성에 대한 약화 요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없어진 수요 조치, 그리고 PD의 영향력 약화. 예, 국고채 딜러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영향력 약해지고 오히려 이제 중개자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오히려. 자, 미국은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닝 관련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SL 규제 완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SL 규제 완화가 뭐예요, 회왕님? 네, 밑에 써 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미국이 가진, 은행이 가진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는 거예요. 왜 늘려요? 너네가 채권 좀 사줘 하고서 간접적으로 압박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미 국채에 대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단으로 올라오고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거는요, 국채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럼 미국 정부에 대한 훼손이 들어가요, 상황이. 막아야 돼요. 지금 재무부는 미국 정부, 연준은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직시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나라도 레고 사태가 발생을 했죠. 뭐 좀 이따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자, 그럼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SLR 규제 완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하기 쉬워요. 미국 재무부에서.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바이백이 뭐예요? 다시 사다. 자,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연준이 사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왜냐? 달러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 정책으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그냥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사들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보는 지표의 하이라이트는 11월 3일이에요. FMCA랑 똑같네요. 그죠? FMCA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바이백에 대해서.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요, 거시적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과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첫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럼 국채 금리에 대한 상단 효과를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더 이상 최종 금리에 대한 스탯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만 봐도. 전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최종 정리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지금 시장만 정리를 한 거예요. 레고 사태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채권펀드 왜 구성해요? 한국 국채 금리 올라서예요. 그거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에요. 레고 사태는. 원래 이전부터 감지되던 문제였어요. 자, 국채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감지됩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전 세계 공황 와버려요. 지금. 자, 근데 일본이 지금 미 국채에 대한 보유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다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환율이 안 좋죠. 미 국채 매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미국 재무부는 방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1번이 SLR 규제 완화고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고 은행아 너네들이 사줘 이렇게 하는 거고, 2번은 뭐냐? 11월 3, 4일에 발표하는 국채 발행 계획에서 바이백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는데 다수의 시각 자체가 이 영향이 국채 금리에 대한 하방 효과를 낮추는데 미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마지못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요. 그 다음 행보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긴축성 행보를 보이긴 힘들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최종 금리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근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표 안 중요해요, 지금. 지금 이거 화도예요. 지금 난리입니다. 재무부에서도 난리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BOE, 한국은행 다 난리예요. 채권 시장에서. 오늘 뉴스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걸.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설사들 지금 위험하죠? 미분양으로. 왜 그럴까요? 채권 시장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최근 시장이 상승했다.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연착륙이 좀 다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시장이 지배하는 이유 자체는 마지못해 연준이 나설 것이다 라는 평가가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연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CPI 지표가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올 초부터 물가 이랬잖아요. 네. 더 이상은 CPI가 의미 없는 지표가 돼버려요. 왜냐? 그 CPI 물가에 대한 수준으로 네. 추가적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진행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연준이 추가 긴축에 대해서 5.25% 이상에 대해서 최종 금리를 결정하냐 안 하냐로 지금 화두를 모으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다 터지거든요. 네. 그 미국이 채무자인데 예. 미국이란 정부가 보증을 쓰고 그렇죠. 채무자잖아요. 네. 이번에 강원도 똑같잖아요. 강원도가 보증 쓴 건데 네. 화산 신청하니까 난리 난 거 아니야. 근데 그 보증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터지면 연준도 의미 없어져요. 예. 이제 영국 그러니까 영란은행에서는 긴급 국채 매입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5조 원 가까운 말씀해 주신 이 페이백에 나섰는데 근데 미국은 좀 뒤늦게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고심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물가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물가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쓸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되겠냐 이거예요. 수요자가 없는데 네. 누가 미국 국채 사요? 그렇게 발행했는데 그렇죠. 경단위로. 예. 이미 시장에 막 뿌려져 있어요. 예. 그럼 지금은 미국이라는 신원 자체도 불안정한 거예요. 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라라는 우리 지방채도 지방이잖아요. 예. 지방, 소도시, 대도시. 대도시에 대한 부분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아 이제야 좀 왜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셨는지 그죠. 조금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다 지갑에 원화 갖고 있죠. 그거 누가 발행해요? 그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다 따지면은. 예.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보증을 안 하잖아요. 보증 못 하잖아요. 국가 부도가 나잖아. 이게 핵폭탄이에요. 냉정하게. 물가는 이건 수준에도 안 껴요. 이게 폭탄입니다. 이게 한번 잘못 엇갈려 버리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느끼지 못할 공황 한 번이 올 거다. 더 이상. 역사적으로 엄청난 공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살면서요. 그 정도가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미국은 어떻게든 이거 막아야 돼요. 국채 금리 더 이상 못 오르게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연준이 나설 거란 말이죠, 또. 연준이. 지금 연준은 아직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어요. 예. 네. 연준은 아직 안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왜 더 이상 이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이거를 시사하냐? 결국 니네 나설 거잖아, 이거예요. 분위기가 거기 슬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이거 누가 막어? 이걸로 안 돼. 바이백으로 안 돼. 왠 줄 알아요? 바이백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바이백 왜 안 돼요?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은요, 제한적인 돈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사드려? 바이백으로. 거시적 환경이 굉장히 미비한 거죠. 냉정하게. 저는 길면 1년 봅니다. 길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제가 그 전에는 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 천명 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역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근데 그게 돌아오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대로 많이 내렸네요. 네. 지금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점점 조치를 하고 있어요. 채권 펀드를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채권 펀드가 이제 채권 안정 펀드. 그죠, 채권 안정 펀드. 예. 내달에 이제 증한 펀드 예. 구성을 하고.
근데 긴축 시기에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이러니한데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저는 여기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레고 사태 자체가 그냥 단순히 트리거만 될 뿐이지 이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냉정하게 미국 때문이에요. 일본이 이제 PF 대출을 남발했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어떤 형태. 그건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누구나 거기 뛰어들었거든요. 사업 건설사가 시행이. 예. 근데 그걸 남발했던 거죠. 비금융권에서 그 대출에 대한 어떤 그게 없이. 이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도와줘야 돼. 한국은행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야. 네. 네. 더 웃긴 거예요. 회사 재사주고 뭐 하고 또 할 거예요, 이런 걸.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이 긴축을 너무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것 때문이에요. 미국이 긴축을 무리하게 시도를 안 했다면은 한국 국채, 한국 지방채에 대한 금리 자체도 네.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아. 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일본, 미국, BOE, 유럽권 다 그렇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뭐냐? 국채에 대한 수요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이 상승 랠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최종 금리에 대한 연착륙 조건만 만족하면 시장은 수급을 다시 찾거든요. 근데요, 이게 곪을 거예요. 살며시. 조만간 옵니다. 생각보다 빠를 거예요. 저 여기 이제 신세계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신세계 리턴주로 다시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네. 그 안에 와요. 지금 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라는 건 국채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점점 살포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원초적인 문제를 찾는다면 네. 국채 금리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미국 부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미국이 시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왜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론, 연착륙 이 조건이 나오는지 결국 연준이 나설 걸 국채 금리에 막을 조건은 결국은 이걸 스탑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에선 냉담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뭐 솔직히 11월 3일 날 FOMC 회의 열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75bp 올릴 걸.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미국이 75bp 올린다며.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연준이 만약에 우리는 이제 미 국채로 인해서 추가 스테이트에서 방지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시장은 바닥을 찍는 거예요. 빅쇼 전에. 그리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골물대로 골문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핵폭탄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해하기 힘드냐?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왜 시도하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전 세계 지금 국채가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가 보증을 쓰는데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차트 보면서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온 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봤습니다. 바이백 가이드라인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실제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이 두 분의 마스터님 성함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또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간 오후 11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의 속도 조절론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국제금리 안정화 속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원유 수입량 감소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영국 헤지펀드 출신 수낙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 상품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52% 상승한 11,65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2% 상승한 1,66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55% 오른 배럴당 8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6% 상승한 0.9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닝 시즌에 접어든 나스닥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채 금리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다가 오늘은 좀 숨고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일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항상 이제 매매를 하면서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 투자 도구들이 바꿔줘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이제 달러 인덱스와 이제 금리를 좀 보면서 계속 어떤 투자를 짜고 있는데 예. 갑작스럽게 지금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됐던 이유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0 정도까지 한번 밀렸었어요. 네, 밀리다가 국채 금리가 이제 또 이제 국채 금리도 거의 많은 또 거의 하락폭을 또 연출을 했고 거기다 이제 파운드 오늘 또 아까 이제 애들한 뉴스에 나왔듯이 총리가 이제 영국 총리 바뀌면서 이제 파운드가 1% 넘게 지금 상승 중에 지금 있어요. 현재까지 상승 중에 있고 또 유로도 상승 중에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반비례 관계죠, 그죠? 이제 달러 이제 파운드하고 유로가 상승하면 달러는 이제 어떤 경쟁 구도를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상승장을 연출을 했는데. 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11,700 정도 선이 이제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실히 지금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거의 지금 그 근처까지 와서 계속 강한 저항을 받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승장까지는 거의 고가까지 다 온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는 좀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관망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 겁니다. 또 한번 쉬어가는 것도 그 투자의 또 지혜 중에 하나니까 오늘 이제 관망하시면서 내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자 일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됐다가 어제 하루 좀 하락을 줄 줄 알았는데 20일 이평선이 이제 우리 생명선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기준선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310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일목균형상. 근데 어제 이제 21평선을 타치하면서 이제 밑꼬리를 이제 크게 보이면서 어제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의 종가 기준에서 이제 나스닥이 출발해서 지금 또 어제하고 비슷한 어떤 상승세를 상당히 몸통이 그죠? 밑꼬리, 윗꼬리도 안 보이는 상당히 강한 어떤 캔들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오늘 상당히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고점은 거의 다 왔다.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추세가 일단은 바뀐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MACD가 일단 추세선입니다. 이게 이제 꺾였어요. 45도 각도로 꺾였고. 자, 5이평선이 또 21평선 강하게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아직은 오늘까지는 어제 뚫었죠. 오늘 뚫으면서 45도 이상 각도로 이제 MACD하고 어떤 이제 골든 크로스 이평선 간에 있던 어떤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은 또 이제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관망으로 일단 보시고요. 내일은 또 투자를 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소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금리 뭐 국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뭐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FMC도 이제 뭐 가장 뒷전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국가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또 회사채, 국채, 뭐 지방채 등등등등 그것도 어떻게든 일단은 그걸 이제 메리트가 없다는 거는 결국엔 여러 상황상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든 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뭐 나름대로 다른 회사채가 됐든 뭐 그거를 이 국채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또 펼쳐갈 테고 또 금리는 또 금리로 따로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되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연준의 입장은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네, 어쨌든 양쪽을 다 수습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관망을 해보시고 내일 투자를 잘 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은 이제 당일 추가 시세를 내기에는 그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당일 투자 전략 관망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해왕 마스터님도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만큼은 또 두 분이 같은 뷰를 보이시네요. 속도 조절론이 야기가 되는데 그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어떤 증명은 없다. 네. 기대감만 있을 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아닌가요? 그죠? 네.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를 저는 계속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시황을 볼까요? 왜 볼까요? 오늘 왜 바이백 얘기하고 국채금리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 거야라고. 지금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결국에는 국채 금리에 대한 컨트롤링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다.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시도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더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지고는 상승 견인이 힘들어요. 냉정하게. 아직은. 상승 견인이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은. 지금 상승 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아직은 저도 서 있습니다. 신경이. 오늘 일단은 틱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최근 왔었던 파동에 대한 대비. 지금 이제 파동이 멈췄죠. 예. 지금 나스닥 보세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나스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데 과연 FOMC 회의랑 CPI랑 바이백을 다 발표하는 11월 초에 얼마 안 남았죠? 이걸 과연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찾고 싶어요. 연준아, 이제 좀 나서줘. 이거예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회복 좀 할 수 있게. 이거예요. 지금 오늘 차트상은 저도 똑같습니다. 11,700이에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제가 뭘 하냐 이거예요. 네. 이거 보지 안 봐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고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고점 나온 분위기는 아니지만 고점에 인근 다 왔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새로 진입 코스가 나오진 않는다. 이걸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2시간 잤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나라가 걱정돼서. 나라가 걱정해서 잠을 제가-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되시는군요. 제가 정말 리포트랑 뉴스만 한 4시간 읽었어요, 새벽에.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의도가 뭐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얘는 어떻게 이거를 구조를 하는 거지? 네. 왜냐? 그걸 이해를 하면 돈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왜냐? 그걸 따라야 되니까. 오늘 또 마스터님 처음 뵐 때도 좀 뭔가 기운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피곤해 보이시죠?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네. 오늘 좀 하시겠거니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황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시황을 제일 좋아하라 하지만 제일 어려워요. 네, 저는 복잡하죠. 차트가 제일 쉬워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차트요? 배울 게 없거든요. 6개월 안에 다 모든 거를 똑같이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황은 달라요. 새로운 내로, 새로운 매크로 환경이 계속 생기거든요. 여러분 엔화 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엔화 왜 떨어졌나요? 양쪽 완화해서요. 다 긴축하는데 이게 시황이에요. 단순하게. 그죠? 차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시황이에요. 저는 얘가 내려갈 걸 알고 있었어요. 유로보다 얘였어요. 이 친구가. 왜? YCC는 정책을 고수할 거기 때문에 이거 못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는 아주 이슈가 될 거예요. 미국채랑 연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과연 일본 BOJ가 미국채 금리를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매도세를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됐고 YCC 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세계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미국채 금리 오르고 대외적인 환경 여부 요건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가 미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장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자세한 건 제가 노란톡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분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일까요? 네. 자,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딱 2달 남았죠, 그죠? 네, 시간 참 빠르네요. 그죠? 시간 참 빨라요, 그죠? 예, 나이 또 한 살 더 먹습니다. 슬픕니다. 자, 어쨌든 연말은 즐겁게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연말까지 과연 이게 상승장으로 갈까, 하락장으로 갈까?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수치를 봐야 되는 거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시청 모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또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나라가 뭐 중국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값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잠깐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 뭐 대출 금리, 또 집값 금리 뭐 그런 것들도 좀 다루는 다방면으로 그죠? 교육도 하면서 세계 동향도 좀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장장 3시간입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오셔가지고 또 먼 걸음 또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만큼 제가 알차게 뜻깊게 또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바쁘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 노란떡 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이 또 훈훈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매매 투자 기준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금융의 메카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바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마스터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